공모가 14,000원, 시가 28,600원, 고가 29,400원을 찍고 하락하는 모습. 이 녀석도 오늘 밤 저에게 치킨이 될 운명이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밴들. 자, 이렇게 또 한 주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증시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이 와중에 이제 관세 협상이 조금 잘 안 된다, 이런 소식이 나타나면서 조금 힘들긴 했으나, 하지만 다음 주는 좋은 소식이 오리라 한번 믿어보면서 오늘의 공부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트럼프 돈 내면은 관세 낮춰줄게. 결국 트럼프의 목적이겠죠. 돈 내놔라, 그러면은 관세를 낮춰주겠다, 이것이 협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도 미국에 큰 돈을 투자했으니까 다른 나라도 하라는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지금 이거를 작성하고 아마도 기르분들이 보실 때까지는 협상이 잘 되었다, 이런 소식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이것 또한 미국의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등이랑은 협상을 빠르게 진행하면서 아직까지 협상 못한 나라를 좀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죠. 자, 주말 사이에 그리고 다음 주 초에 깔끔한 협상이 나왔다는 그러한 소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트럼프 바쁘네요. 연준 본부를 방문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대통령으로는 거의 10년 넘게 단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다가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 방문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방문한 이유가 뭐냐? 연준의 증축 공사를 시찰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지만, 그런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한 기자가 파월 의장이 어떤 말을 해야 비판을 멈출 거냐, 이렇게 또 물어보니까 갑자기 트럼프는 파월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아유, 금리 좀 낮춰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압박을 했다고 하네요. 말 그대로 파월의 집까지 찾아가서 압박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미국 금리는 언제 인하가 될지, 파월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사주 소각 속속 등장.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정책의 영향이겠죠. 이런 부분 때문에 증시가 코스피 4천 간다, 5천 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사주 소각을 결정하는 회사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 LG전자에서도 창사 이래 처음으로 자사주 76만 주 전량을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그 규모만 600억이 넘는다고 하고요. 주당 500원의 중간 배당도 실시한다고 하죠. 그리고 그 외에도 KB금융은 8,500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발표했고, 시장에서 원래는 7천억 정도를 기대했는데 훨씬 뛰어넘는 규모를 이렇게 소각을 한다고 하니까 오늘 KB금융은 장초반 급등하는 모습도 나타냈었습니다. 또한 현대모비스도 3천억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이러한 분위기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한번 차트를 보시면 KB금융 오늘 급등했다가 미끄러지는 모습을 나타냈고, 현대모비스도 윗꼬리를 다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입니다. 다만 이 와중에 이제 증권 거래세율은 다시 오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금투세를 하는 조건으로 당근책이 나왔던 게 바로 증권 거래세율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었죠. 증권 거래세율을 점진적으로 낮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원래 0.2%였는데 0.15까지 낮아진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금투세가 삭제가 되었으니까 다시 롤백 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는 중이라고 하네요. 자, 증권거래소율이 지금 현재 0.15%인데 다시 0.2%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고요. 자,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이것도 그냥 가만 그대로 냅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모든 걸 가질 순 없겠죠. 그래서 이제 굳이 금투세, 그 다음에 대주주 양도세, 증권거래세 이 세 개 중에 한 가지는 포기해야 된다라고 말을 한다면은, 개인적으로는 증권 거래세율 0.2%까지 다시 올리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이제 단타에는 재능이 없어서 거래세에 대한 부담이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다만 단기 투자자분들에겐 조금 아쉬운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투세나 대주주 양도세 이 두 개보다는 영향이 적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줄건 줘야겠죠. 최대한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뉴로피 잘 상장했어요. 오늘 뉴로핏이 상장했습니다. 의료 AI 기업인데요. 데이터도 좋았는데 2배 이상 급등하는 모습도 등장했습니다. 공모가 14,000원, 시가 28,600원, 고가 29,400원을 찍고 하락하는 모습. 이 녀석도 오늘 밤 저에게 치킨이 될 운명이 되었습니다. 자, 뉴로핏 좋은 기업이 되길
되길 바라고요. 그나저나 의료 AI 관련주가 요즘 좀 잠잠한데 곧 한번 시간 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HMM 애매하다. 최근 북극 항로 등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HMM 왼쪽에 보다시피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유안타증권이 봤을 때는 애매하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투자 의견 중립을 외치면서 리스크가 크다고 분석. 일단 컨테이너 운임이 반등해 올해 실적 전망치는 높아지고 있는 건 긍정적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관세 불확실성 여전히 남아있고 중장기 공급 과잉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HMM은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이제 크게 오르긴 쉽지 않으나 자사주 매입 등 이러한 소식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주주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HD 현대에너지솔루션 목표가 상향. 친환경에 대해서도 관심이 깊어지는 지금 HD 현대엔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데요. DS투자증권은 목표가를 65,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바로 실적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했으며 3, 4분기에도 영업이익이 100억 이상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국내 시장은 물론 미국 매출 증가세도 이어진다고 하니까 계속 관종에 넣어두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도 정말 이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실리콘2입니다. 실적주를 꼽으라면 꼭 나오는 실리콘2죠. 그런데 최근에 그 대주주 매도 때문에 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으나 하지만 키움증권은 K뷰티의 수혜자라며 목표가를 62,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일단 2분기 실적은 작년보다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 영업이익은 4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글로벌 매출은 미국이 20% 감소하지만 유럽이 120% 증가, 아시아가 7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자, 그나저나 미국이 감소, 이게 좀 많이 거슬리는데요. 그렇다면 안 좋은 이유가 뭔가 봤더니 경쟁 과열이라는 부분 때문에 하락하고 있지만 그래도 글로벌이 무대 다른 곳에서 잘 벌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포인트라고 하네요. 자, 다만 아쉬운 건 최대주주 지분 매도겠죠.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성장한다. 자, 오늘 우리나라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주가 좋았습니다. 다음 주에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발의된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민주당 의원은 다음 주 발의 가능성을 꺼내면서 오랜만에 스테이블 관련주가 크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조금 오래 쉬었죠. 과연 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지. 오늘 상한가 간 친구가 바로 이 미트온인데요. 이 친구가 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가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영화 할인권 인기 폭증.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영화 할인권이 오늘이었죠. 다들 다운 받으셨나요? 오늘 오전에 인기가 폭주하면서 어플, 누리집 접속이 지연되거나 열리지 않은 모습도 나타났었다고 합니다. 자, 영화관 불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전부 다 알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활기가 뛸 수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다들 휴가 어디로 가시나요? 올 여름 휴가지로 10명 중 7명이 국내 여행을 계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은 당연히 강원도죠. 롯데 멤버스 리서치 플랫폼에 따르면 올 여름 국내 여행을 떠난다는 사람의 응답이 작년보다 5%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여행을 어디로 가냐 했더니 강원도가 18%로 1위, 제주도가 17%로 2위, 부산이 12%로 3등을 차지했다고 하네요. 역시나 여름은 바다인가 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코인 가격이 다시 하락. 코인 가격이 오들어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인 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이 3%, 그 다음에 리플이 5% 정도 하락하고 있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나타난 것도 아닌데 하락하고 있길래 왜 그런가 봤더니 사토시 시대의 고래가 약 6,400억이 이르는 비트코인을 계좌 이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코인 시장에서는 대형 투자자를 고래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토시 시대가 뭔가 봤더니 사토시라는 사람이 코인을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때 고래 투자자라면 누굴까요? 맞습니다. 초창기 코인 채굴자로 사토시 본인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등장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초기 큰손이 엑싯을 준비한다는 얘기가 나타나면서 코인이 조금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자, 주말에도 기름들 푹 쉬시고요. 여름 휴가 시작할 텐데 모두 안전한 휴가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